화일 구문은 반복문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이는 구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일 구문을 쓸 때 좀 불편한 점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판단식이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초기화를 하고 이 반복구문 마지막에는 또 증가든 감소든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문 바깥에 아니면 코드 블록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 반복 구문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판단으로 끝을 내는지 보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반복을 어떻게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for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for 구문은 반복 구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일 겁니다. for 구문 테스트하기 위해서 새 항목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loop for.c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일 구문은 빌드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는 그대로 갖고 옵시다. 자, 이번에도 1부터 1000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for 구문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for 구문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자, 이게 기본 for 구문인데, 자, 얘는 이렇게 씁니다. and 안에 세미콜론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넣을 수 있고 중간에 넣고 마지막에 넣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판단식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증감. 자, 반복 구문이니까 어떤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켜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값, 판단식, 증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명확하게 for 구문이라고 하는 구문 앞에 제시를 해서 이 구문이 어떻게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명시적인 반복 구문이 for 구문입니다. 자, for 구문에서는 초기 값은 int로 해서 int i는 0. 자, 요 말은 i라는 값을 int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변수를 정의하면서 할당을 해주는 초기화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1부터 시작하니까 1이라 합시다. 1이라 하고, 그럼 이 i 값이 이제 바뀌는데, 얘를, 자, 요거는 똑같이 갑시다. 똑같이. 자, 똑같이 가고, 마지막 것도 똑같이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 i라는 변수를 이제 코드 블록에서 계속 썸에다가 더해줍니다. 자, 더해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하면 요 i가 10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까지 이 for 구문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동작시키고, 자, 그때 i 증감은 i 플러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화일문에 있던 초기화, 그 다음에 판단식, 증가하는 연산자가 for 구문 바로 옆에 있는 괄호 속에 구문 3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일문을 써도 관계없는데, 뭐 두든 두 화일이든 써도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것보다는 약간 복잡해 보여도 for 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구문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출발해서 1000까지 나와서 값을 표시를 해주고 수학식으로 계산 결과도 비교를 하면 아, 내가 맞게 계산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or 구문을 쓰면 반복문이 이제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증감을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for 구문하고 while 구문하고 또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for 구문하고 while 구문하고 비슷한 점은 요 판단식입니다. 판단식. 요 판단식을 일단 판단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for 구문도 for 구문인 경우도 while 문처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for 구문은 초기값 설정한 후에 판단식을 계산해서 true면 그 다음 코드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하는 것 뿐만 아니고 얘를 비교해서 밑에를 계산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 값이 초기화를 했는데 맨 처음에 초기화한 요 값이 1000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숫자 만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얘는 계산이 실행이 안 됩니다. for 밑에 있던 코드 블럭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while문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for 구문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봤고요. 이 for 구문에도 이건 이 for 구문이든 do while이든 while이든 자, 얘는 반복 구문이기 때문에 break하고 continue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문, do while문, for 구문을 한번 사용을 해서 숫자 덧셈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덧셈뿐만 아니고 곱셈도 가능하죠. 곱셈도 가능한데 여기서 그걸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반복 구문에 있는 연산을 뭘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계산을 우리가 이 반복 구문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 구문을 이제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계산들을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구문 그 다음에 조건문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제일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ASCII 출력하는 코드 한번 해볼게요. ASCII 출력 코드. 자, ASCII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게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ASCII 테이블인데 이 ASCII 테이블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가 10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2진수, 8진수, 그 다음에 이 ASCII에 해당하는 캐릭터인데 10진수는 데시멀이라고 하고요. 16진수는 헥사 데시멀이라고 합니다. 데시멀은 10이고 헥사는 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10 해서 16. 바이너리는 2진수. 근데 2진수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옥탈은 8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SCII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새 항목으로 자, 이번에는 ASCII.c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SCII.c. 자, ASCII 코드를 출력을 하는데 자, ASCII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ASCII는 0번부터 127번까지 있습니다. 0에서 127까지. 그래서 전체는 128입니다. 128에서 이제 7빛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캐릭터는 마이너스 값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8빛이 이제 배정이 돼서 256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127까지 이제 출력하는데, 반복 구문 중에서 어떤 거 쓰는 게 좋을까요? 반복 구문 중에서 for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얼마까지? 127까지. 자, 요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 구문을 뜯어 봐야죠. 우리 for 구문에서 공부했던 값이 있잖아요. 자, 구문 규칙이 있으니까 for 구문 보면 여기가 초기값, 그 다음에 판단식, 그 다음에 증감인데,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연산자를 썼죠. 자, 이 경우 이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가서 한 125, 126, 127까지 가서 끝이 나는 겁니다. 127까지 가서 한 번 더 증가하면 128이 되니까 이 구문을 만족하지 못해서 더 이상 코드 블록이 for 구문의 코드 블록이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0에서 127까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할 때는 자, print f로 출력을 하는 게 편하니까 %c 해서 여기 있는 요 i를 타입캐스팅을 이제 합니다. 타입캐스팅 안 해도 이 %c니까 이제 될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엔터는 하나 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ASCII.C를 이제 컴파일해서 링크를 했는데 요 루프 쪽에 메인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정의된 기호가 있다는 겁니다. 메인이 두 개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속성으로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그럼 숫자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앞에 원래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약간 약점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찾아 들어가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우리 루프에서 x64 밑에 디버그를 하고 있습니다. 디버그를 하고 있고 요 loop.exe가 현재 컴파일돼서 링크를 통해서 실행파를 만들어졌으니까 ASCII 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디버그는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나중에 공부할 요 디버그 통해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 일일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그라고 하고, 그게 다 돼서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졌으면 디버그 대신에 릴리즈로 계산을 합니다. 릴리즈로 해서 컴파일해서 링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 메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 빌드에서 제외를 해야겠네요. 자, 빌드에서 제외하고 또 같이 되려나요? 속성 가서 얘를 다 같이 빌드에서 제외, 키보드로 Shift 누른 다음에 다 선택해서 빌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릴리즈를 통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출력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출력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보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일단 이 PC에는 D 드라이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D 드라이버를 바꾼 다음에 요 위치, 이번에 x64 밑에 릴리즈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릴리즈로 컴파일하고 링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릴리즈 가서 요
폴더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거는 cd를 쳐주면 됩니다. change directory라고 해서 cd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바꿀 때 폴더 바꾸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솔에 명령이 있는데요. 콘솔 명령이 있는데 cd가 있습니다. 얘는 폴더 바꾸기, 영어로는 change, 폴더는 옛날 말로 디렉토리라고 있습니다. 문서가 쌓여 있는 그 공간을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서랍장도 이제 열면 파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들을 이제 묶어 있는 그 영역을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폴더라고 하지만 그 디렉토리에서 D, change에서 C 해서 cd로 폴더를 바꾸는 명령을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loop. 그러니까 C 언어는 대소문자 구별하는데 콘솔에서 실행 파일 이름을 쓸 때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loop이라고 치면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28개의 ASCII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데 이게 좀 밋밋해요. 밋밋해서 좀 색깔을 넣어서 출력을 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넣어서. 자,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로 가서 색깔 넣는 거는 라이브러리 콘솔에 있으니까 여기서 색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게 루프니까 여기 가서 헤드 파일 해 놓고요. 자,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에도 library console.h를 집어넣는데, 자, 위에 include하고 밑에 include가 차이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 C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폴더를 다 검색해서 standard.io.h라는 헤드 파일을 추가하는 거고, 밑에는 쌍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폴더를 그냥 검색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현재 폴더, 어딘가면 여기죠. 얘를 사용을 해서 헤드 파일 읽어들여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고 우리 ASCII 이쪽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글자색을 한번 바꿔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글자색 바꿀 때는 set text color라고 해서 눈에 확 띄도록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화이트로 색깔을 이제 흰색으로 하고, 이게 다 쓰고 나면 원래 색깔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set text color에서 원래 콘솔의 색깔은 회색 그레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여기는 좀 밝은 색, 밑에는 약간 어두운 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ASCII 표는 캐릭터뿐만 아니고 숫자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숫자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자, 요거를 좀 예쁘게 표시되도록 얘는 빨간색부터 출발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색깔을 하나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ASCII 코드에 숫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 경우는 i라고 하면 되죠. i라고 하면 되고, 10진 정수로 출력해야 되니까 d라고 하고 한 칸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이제 타입캐스팅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C는 이제 캐릭터로 출력한다는 거니까. 자, 요렇게 색깔별로 ASCII가 어떤 값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값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값을 우리가 할 때는, 자, 요 값을 이제 출력할 때는 이 0부터 출발하는데 얘가 세 자리 숫자까지 가니까 보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printf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자, 숫자를 출력하는데 요 숫자의
자릿수를 내가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숫자의 자릿수. 예를 들어 이 %d 앞에 3을 쓰면 출력하는 게 %3d 의미는 세 자리 범위에서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 공간에서 출력. 뭔 말인가 하면 숫자를 출력하는데 숫자가 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자리를 일단 차지하면서 세 자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10진 숫자 출력입니다. 요 공간 세 개를 차지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면 훨씬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쭉 계산이 되는데 여기 막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엔터 값 같은 게 막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뉴라인하고 캐리지 리턴 같은 게 들어가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건 좀 무시하면 되고 출력을 할 때 깔끔하게 이런 방식으로 자릿수를 맞춰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능한 이유는 printf에 %3d라는 걸 제공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 좀 너무 답답하면 두 칸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printf를 이용해서 지금 10진수, 여기 10진수로 할까요? 10진수 그 다음에 두 칸 띄우고 이제 ASCII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printf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해야 되니까 다시 n. 근데 10진수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 한글이라서 얘는 차지하는 자릿수를 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숫자는 6자리를 차지해야지 위에 요 값이랑 맞을 겁니다. printf로 해서 자 모양이 좀 더 이제 예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10진수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SCII 코드 다시 한번 보면 ASCII 코드 다시 보면 자, 그 다음에 16진수가 있죠. 이 16진수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6이라고 해서 6자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10진수자 출력입니다. 16진수는 녹색으로 출력을 해볼까요? 16진수는 그린이라고 해서 그린으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16진수는 10진수를 이제 16진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컴퓨터에서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자료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6진수는 헥사라고 할 때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X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X를 쓰면 16진수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6진 숫자를 출력합니다. 6자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얘는 16진수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16진수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16진수로 출력되는 모양이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16진수 출력할 때 보통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대문자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출력은 소문자로 났기 때문에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할 건데 그 경우는 얘를 X를 대문자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면 16진 숫자인데 대문자를 가진 16진 숫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소문자로 하면 16진 숫자인데 소문자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문자 보고 싶으니까 대문자로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 출력이 대문자로 됩니다. 대문자로. 그 다음에 8진수도 한번 해볼까요? 8진수. 8진수는 자리 차지를
숫자 하나, 한글 두 개, 또 한글 두 개니까 5칸을 차지합니다. 5칸 차지해서 자, 이번에는 얘를 출력을 할 때 팔진수 출력을 하는데 색깔은 블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칸 차지하는 건 5칸 차지하고, 팔진수는 영어로 표현할 때 O로 시작하니까 O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팔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이 정수가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은 똑같은데, 자, 그걸 출력을 할 때는 printf에 있는 포맷 규격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게 바뀝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5자리 공간을 이번에 차지합니다. 5공간 차지하면서 팔진 숫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칸 정도 해서 좀 더 예쁘게 출력이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럼 아스키 코드가 상당히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더 예쁘게 되도록 요 칸을 이제 맞춰줍니다. 자,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무시를 하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 콘솔에 좀 버그라서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고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 루프를 출력하면 정상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10진수, 16진수, 8진수 아스키를 이 루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엔터를 쳐서 실행시키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자가 없거든요. 문자가 없고 아스키를 제어로 썼던 역사성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서 이 부분까지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if문을 써서 좀 출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f문을 써서 만약에 i가 0이라고 하면 뭘 출력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푸데스 해서, 자, 우리 아스키 테이블로 가서 보면, 자, 얘는 널입니다. 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널. 널이니까 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주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printf로 출력을 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0인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면 아스키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문을 할 때 등호 조건문인 경우는 if문보다는 더 모양이 좋은 게 스위치문이 모양이 좋습니다. 스위치문을 해서 표시를 하면 이게 더 좋아요. 0인 경우는 얘를 이렇게 쓰고 케이스 다음에는 무조건 브레이크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LG에 해당하는 게 디폴트니까, 자, 디폴트로 해서 얘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if else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보기 편하게 아스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스키 프로그램을. 이제 잘 안 나오는데요. 자, 여기 우리 명령 프롬프트, 아까 실수로 닫았던 모양이네요. 명령 프롬프트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x64에 릴리즈로 이제 가면 되니까 change directory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루프하면 자, 아스키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null이라는 게 좀 보기 좋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경우 케이스 1이면 나는 어떤 기능을 할 거냐라고 하면, 얘는 이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스타트업 헤딩입니다. 헤딩. 스타트업 헤딩. 그럼 여기다가 스타트업
헤딩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2인 경우는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은 end of text고 4는 end of transmission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제대로 된 ASCII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end of text고 밑에는 end of transmission, 보통 transmission tx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ASCII 코드의 의미를 부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SCII 계산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for 구문 하나만 썼는데 for 구문을 이 코드 블록에 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문 안에 스위치 구문 쓰는 것처럼 이 for 구문 안에 while문이라든지 또 다른 구문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문들을 여러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뭘로? 구조적 프로그램으로 조건문과 반복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법 자체는 간단한데 요걸 내가 잘 엮어 쓰면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ASCII 코드 보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 하나 추가해서 for 구문 2개 들어가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단. 그러니까 곱하기는 멀티플러케이션인데 멀티 테이블이라고 한번 할게요. 요 멀티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단. 그러니까 ASCII는 제외하고요. 자, 멀티 테이블은 ASCII하고 이제 똑같은 거 쓸 텐데,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for 구문인데, 자,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구구단은 만드는 게 for int i는 0이고, 얼마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시작이 이제 1이 돼야죠. 0이 아니고. 자, 1부터 가는데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9까지 가야죠. 9구단이니까. 그럼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이 있는데, 이 코드 블록도 우리 조건문에서 하는 것처럼 코드 블록에 들어가는 구문이 하나다. 구문 하나짜리가 있나요? 이렇게 구문이 예를 들어 하나라고 하면, 코드 구문이 하나라고 하면 얘는 조건문에서처럼 이런 코드 블록을 나타내주는 중괄호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없이 돌아가거든요. 빨간색으로 돼서. 근데 코드 블록이 여러 줄이면 그때는 꼭 중괄호를 써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조건문에서 썼던 스타일하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반복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구문으로 이번에는 j가 1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9구단이니까 i 곱하기 j 하려고 하는 겁니다. i 곱하기 j. 그래서 이 j는 가는 게 또 9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j 플러스 해서 여기 코드 블럭을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printf로 이제 할 거니까, 자, %d 곱하기 %d, 정수 곱하기 한 답이 %d 라는 거를 하고 엔터키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i, j 한 다음에 두 개 곱한 결과는 int로 받겠습니다. int answer는 i 곱하기 j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answer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 출력하고 나면
우리 알아먹기 편하게 printf로 %n 으로 엔터키를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구구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부터 해서 어떤 모양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콘솔의 버그라서 이걸 잘 보려면, 자, 색깔을 바꿨으니까 다 한 다음에 원래 색깔로 이제 돌아갈게요. 그레이로 돌아가고요. 다시 한번, 자, D 드라이버 가서, 자,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로 change directory를 해서 루프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럼 이 색깔이 바뀌었어야 되는데요. 컴파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 만듭니다. 만들면 원래 색깔로 이제 돌아가죠. 자, 여기도 루프를 쳐서 원래 색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구구단이 출력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구구단이 딱 출력돼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구구단을 더 예쁘게 만들려면 색깔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요 색깔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레드는 우리가 F12 누르면 이 정의로 갈 수 있습니다. 정의로 이동하면 우리가 인클루드 했던 현재 폴더에 있는 library console.h로 가는데 얘가 색깔이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갖고 가면 숫자가 보입니다. 0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갑니다. 9, 10. 그래서 이 중에서 9개를 택하면 되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택하면 좋겠네요. 1번부터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택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바꾸려면 우리가 레드라고 했는데 얘를 그냥 I를 넣으면 됩니다. 레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는데 레드라고 한 거는 읽기 편하도록 열거형 상수로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그 값 자체는 정수입니다. 12라고 하는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구단 계산하고 있는 i가 정수기 때문에 얘를 그냥 i라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i라고 넣고 계산을 하면 색깔을 바꾸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출력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이 실행 파일 있는 폴더로 가가지고 루프를 실행을 시키면 색깔이 바뀐 구구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